싸게 팔았다는 이유만으로 죄인이 되고 사과까지 해야 되는 상황. 참 황당한 일이에요. 요즘 슈카빵 논란이 아주 뜨겁죠. 사실 슈커월드님이 뭘 잘못한 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메가커피나 노브랜드 같은 우리가 저가 커피나 PB 상품이 나왔을 때 스타벅스가 폭리를 취했다거나 아니면 기존 라면이나 다른 식품 회사들이 폭리를 취했다고 비난하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번 사태의 본질은 엄청 단순해요. 그냥 우리 소비자분들이 싸고 좋은 거 생기면 아이고 좋아라, 그냥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좋아하면 되는 건데, 기존 빵집 사장님들을 폭력군이라고 욕한 데서 문제가 커졌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번 상황을 통큰치킨 사건하고 비유를 하는데, 하지만 제가 봤을 땐 좀 차이가 있다고 봐요. 그때는 기존 자영업자들이 위협을 느껴서 직접 항의하면서 사라졌던 사례라면, 반면 이번 슈카빵 사건은 소비자들이 먼저 그동안의 빵집들이 폭리를 취했다고 공격을 했어요. 이미 힘들었던 빵집 사장님들은 그 여파를 맞아 항의한 거고, 그렇지 않아도 장사도 안 되고 장사 잘 돼봤자 남는 것도 얼마 없는데 다들 원가는 얼마나 하는데 왜 이렇게 비싸게 팔았냐고 그런 비난 받으면 좀 기분 나쁠 만하죠. 근데 이와 비슷한 상황이 또 있었는데 되게 조용히 넘어간 사건도 있어요. 그게 바로 다이소 사건인데, 2017년쯤에 문구점 업계에서 다이소가 골목 상권을 침해한다고 반박을 했어요. 그때 기사도 많이 나오고 다이소가 시장을 파괴한다고. 근데 엄청 조용히 넘어갔어요. 사람들이 별로 신경도 안 쓰고 반박도 없었고. 이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인데, 그 이유를 설명하자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다이소에서 가위가 1,000원인데 문구점은 왜 5,000원이냐, 그런 말을 문구점 가서 따지진 않았어요. 그냥 싸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서 사고, 다이소 간 김에 사고. 근데 이 차이는 사용의 빈도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문구류는 매일 쓰는 게 아니고 한 번 사면 오래 쓰니까 소비자들이 크게 문제를 삼지 않았던 거고, 그런데 빵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솔직히 빵 매일 먹진 않지만 그래도 매일 먹는다고 생각하니 소금빵 몇 개만 사도 한 개에 차이 나면 한 끼에 3개에서 5개 먹는다고 치면 6,000원에서 10,000원씩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걸 한 달로 따지면 30만 원. 그냥 내 밥값이 날아간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 이거 폭리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도 착각이 있어요. 사람들이 생기면 매일 갈 거라고 말하지만 막상 뭐가 생겨도 잘 안 가요. 이 부분은 이전 지하철 1,000원빵과 또 여러 개 우후죽순으로 여러 개 생겼다가 갑자기 사라진 식빵 체인점을 사례로 그 상황을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번 사태가 어디서부터 문제인지 우리가 하나씩 한번 알아보자고요. 복잡할 수도 있지만 또 막상 알고 나면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아요. 우리 경제적인 관점으로 한번 보자고요. 근데 아무래도 저도 자영업 경험이 있다 보니까 팔이 약간 안으로 굽을 수 있다는 거, 그거 좀 이해해 주시고, 만약에 제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졌다면 꼭 영상 다 보고 댓글 남겨주세요. 안 보고 그냥 제목만 보고 중간에 댓글 남기면 안 돼요. 그러면 제가 이 사태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뜯어볼게요. 정말 폭리가 막는 건지, 왜 그런 가격 구조가 생긴 건지 알고 넘어가야죠. 우리가 욕할 때 욕하더라도 왜 그랬는지 알고 욕해야죠. 제가 총 3가지를 먼저 이해시키고 설명해 볼게요. 3가지를 먼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첫 번째는 우리 소비자들이 소비의 한계가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규모의 경제에 대한 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또 세 번째는 고객의 퍼널의 한계에 대한 거를 또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럼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해 볼게요. 자, 우리 소비 한계에 의한 거는 사람들이 소비할 수 있는 양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밥을 평균적으로 만약 월에 10kg를 먹는다고 가정해 볼게요. 근데 그 밥 먹는 양이 좀 뭐 마케팅이나 이런 거 잘해서 늘었다고 쳐도 11kg에서 15kg까지는 늘 수도 있어도 갑자기 이게 30kg, 2배 막 3배 이렇게 먹는 거는 불가능해요. 빵도 마찬가지죠. 결국 새로운 소비는 다른 소비를 또 빼앗아 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시장 경제의 원리 아니겠어요? 다만 ETF 슈카빵의 경우 기존 빵집의 일부 매출을 뺏어올 수는 있지만 잘 먹지 않던 사람에게 새롭게 소비를 만드는 효과가 있었어요. 즉 다른 빵집의 매출을 잠식한 게 아니라 쌀이나 고기, 간식, 우리가 먹는 다른 식사 용품 소비를 대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인 먹는 시장의 파이를 키우고 거기서 다른 먹는 거 대신 일부를 뺏어온 거죠. 슈카님 본인도 이 시장은 어느 정도 계산했을 거예요. 그분이 방송에서도 언급했듯이 한국인이 1인당 연간 빵 소비량이 약 7kg 정도라고 해요. 여기서 사람들이 우리는 어차피 쌀 많이 먹으니까 같은 쌀을 주식으로 먹는 일본은 28kg을 소비한대요. 차이가 무려 4배 가까이 나요. 그렇게 따지면 한국인 1인 빵 소비를
1kg만 늘려도 대략적으로 뭐 식빵 하나 500g짜리 뭐 3,500원이라고 잡았을 때 그러면 약 1kg이면 7,000원에 매출이 잡히죠. 그러면 전체 소비량이 1kg만 늘려도 3,500억 원의 매출이 발생하는 거예요. 엄청 크죠. 개인 기업으로는. 근데 만약에 4배 차이가 아니라 3배 차이로만 줄여도 3분의 1만 따라가도 1조 원대 시장이 열리는 거예요. 그 엄청난 잠재력이 있는 거예요. 결국 다른 시장을 잠식하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계속 정체되기보다는 천천히 변화돼야 새로운 직업도 창출되고 그 모든 이익은 소비자에게 돌아올 수가 있어요. 우리가 쿠팡만 봐도 아시잖아요. 우리가 언제 이렇게 집에서 물건을 편하게 받아볼 수 있었겠어요. 근데 쿠팡도 우리가 편하게 사용하면서도 이런저런 문제가 많죠. 쿠팡은 편하게 사용하면서 거기서 노동을 많이 착취한다고 그런 비난과 비판도 많이 해요. 참 인간은 되게 뭔가를 얻고는 싶으면서 두 가지 감정이 약간 충돌하는 그런 인지 부조화가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나는 편하고 싶고 모두가 다 이익을 보고 싶고, 참 그런 세상이 열리면 저도 좋겠지만 참 쉽지가 않죠. 시장 경제는 경쟁을 통해서 누군가 우위에 서고 누군가는 도태되고, 그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더 이익을 보고, 소비자들이 선택하는 이유는 더 좋고 편리하고 가성비가 있고, 그래서 선택한 거 아니겠어요? 쌀 시장을 잠식하는 거 아니냐. 근데 이미 쌀 소비는 90년도에 1인당 약 100kg가 연간 100kg 소비량이 넘던 게 지금은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50kg 정도밖에 안 돼요. 절반 이상 줄었어요. 앞으로 더 줄 수도 있고 또 뭔가 다른 획기적인 게 나와서 더 늘 수도 있어요. 그거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쌀 대신 다른 걸 많이 먹고 있다는 거예요. 뭐 고기가 될 수도 있고 뭐 파스타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많죠. 요즘에 간식들도 있고. 시장은 변할 수밖에 없어요. 따지고 보면 핸드폰이 나와서 공중전화 삐삐도 없어졌고, 고속도로 하이패스가 생기면서 매표소 직원들도 많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또 다이소 때문에 문구점도 많이 사라지고요. 근데 그로 인해서 소비자는 불편하기보다 더욱더 편해지고 더 풍요로워졌죠. 이거는 참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도 변화할 수 있는 시간, 또 항상 변화될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규모의 경제예요. 위에 첫 번째 말한 거에서 규모의 경제 개념이 더해져야 돼요. 규모의 경제라는 게 얼마나 힘이 크냐면, 은행에 100만 원을 넣어서 연이자 5%라고 생각해 볼게요. 은행에 100만 원을 넣고 5%를 이자 받는 것과 1조 원을 넣고 이자를 받는 것 차원이 달라요. 그게 1000만 원일 때 또 다르고 1억 원일 때도 다르고 100억 원일 때 다르고 1조면 말도 할 것도 없죠. 100만 원 예금 이자는 한 달에 4천 원 남짓해요. 하루에 137원. 근데 1조는 하루에 1억 3천만 원이에요. 어마무시한 돈이죠. 만약에 1조를 은행에다 넣어놓으면 이자가 5%로 가면 매일 1억 3천만 원씩 쓰지 않으면 재산이 증식을 해요. 내 재산이 늘어. 만약에 매일 열심히 한 10일 돈 쓰다가 감기 걸려서 일주일 쉬면은 재산이 10억이 늘어요. 말도 안 되죠. 이게 규모의 경제의 힘이에요. 어느 임계점에 넘어가면은 모든 리스크를 다 해결해 주는 거죠. 장사도 마찬가지예요. 작게 팔면 20-30% 이상 이익이 붙여야 생계가 간신히 되지만, 하지만 큰 규모로 팔면 15% 이익만 남겨도 충분한 수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 큰 제조업 같은 경우는 1%에서 5% 정도 수익만 보고 하는 것도 있어요. 슈카빵은 바로 이 지점을 생각한 것 같아요. 소비를 새로 만들고 규모로 수익을 내는 전략을 보여준 거예요. 자영업자는 이런 규모를 쉽게 만들기 어려워요. 신경 쓸 것도 많고 생각해야 될 것도 많고, 다음에 뒤에서 설명할 거지만 이제 퍼널에 대한 이해까지 하시면은 왜 이게 어려운지 아실 거예요.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직원 한 명 늘리는 것도 엄청 신중해야 돼요. 예를 들어 월 매출이 1000만 원에 직원 3명을 쓰고 있고 내가 200만 원이 남는다고 생각을 할게요. 직원 한 명당 급여는 200만 원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장사가 잘 돼서 직원을 한 명 더 썼어요. 근데 매출이 200만 원밖에 안 늘었어. 그러면 나는 똑같아요, 수익은. 근데 관리 포인트나 할 일은 더 많아졌어요. 직원 한 명 한 명 교육시키는 것도 일이고, 그것도 다 비용이고, 밥을 사줘도 직원 한 명을 더 사줘야 되는 거고, 지출 비용은 오히려 더 늘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매출이 1100만 원으로 100만 원만 늘었다고 생각해볼게요. 그러면 오히려 손해예요. 그러면 차라리 100만 원을 매출을 줄이고 1000만 원을 유지하는 게 현재로서 나한테 더 이익이에요. 근데 성장하려면 그러면 안 되죠. 그런 자영업자들은 매출을 1500만 원으로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객단가를 높여서 그 3명으로도 더 매출을 늘려 일은 편해지면서 매출은 더 늘릴 수 있을지, 그런 걸 연구해야 돼요. 자영업자분들은 규모의 경쟁을 만들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세 번째, 퍼널의 한계. 자영업자분들이 흔히 놓치는 게 퍼널 개념이에요.
가격이라는 걸 매길 때는 대충 여기서는 어느 정도 팔릴 거라는 걸 예측을 해요. 내가 지금 있는 시장의 규모는 예측하고 거기서 또 이제 유동인구, 그 지역에 사는 거주인구, 이거에 따라서 몇 퍼센트의 사람들이 우리 가게에 올 거라는 거를 그걸 퍼널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깔때기 형식으로 위에서부터 내 고객이 되기까지는 어떤 과정을 거치고 얼마나 많은 고객이 나한테 올지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략적인 매출 한계가 정해지고, 그러면 내가 얼마에 팔지 객단가가 정해져요. 뭐 이 동네 유동인구 거주민 통계로 몇 프로 오냐, 많은 빵집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계산을 직접 하진 않았을 텐데 업계 통계상 누군가가 해놨던 거를 다들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좀 비슷하게 할 거예요. 빵은 보통 1%에서 3% 잡으면 크게 잡는 거라고 보면 돼요. 유동인구 대비 아니면 그 지역 거주 인구 대비 했을 때. 이 근거는 우리나라 가공식품 지출 비용을 보고 그 통계를 보고 계산했어요. 가공식품의 총 지출 비용에서 27%가 나와요. 가공식품이라고 하면 되게 여러 가지가 많으니까 라면도 있고 우리가 마트에서 사는 뭐 여러 가지 공산품들이 많죠. 그 중에 빵을 제가 약 10% 정도로 잡았어요. 그럼 7%에서 그러면은 2.7, 그럼 약 한 1%에서 한 3% 정도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당연히 마케팅 더 많이 해서 그 퍼센테이지를 어떻게 하면 5%로 올릴까, 어떻게 하면 10%로 올릴까, 어떻게 더 오게 할까, 어떻게 또 왔을 때 많이 사게 하고 또 많이 먹게 할까, 그거 고민해야 되는 건 당연히 자영업자분들의 일이죠. 근데 동네 기반으로 장사하시는 분들은 그런 계산하기 힘들어요. 거기다 또 빵은 리스크까지 생기잖아요. 그날 못 팔면 싸게 팔던가 원가로 팔던가, 그러니까 단가가 비쌀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거기에 반해서 슈카님은 어떻죠? 일단 개인 브랜드 파워가 엄청 커요. 개인 브랜드 가치가 엄청 좋고 개인의 팬덤도 엄청 두터워요. 그리고 또 이미 홍보할 수 있는 홍보 채널이 있어요. 아마 슈카월드님한테 홍보를 하려면 최소한 몇 천만 원에서 많게는 한 1억까지도 줘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럼 그분은 어떻게 보면 최소한 시작부터 몇 천만 원어치의 광고를 이미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일반 동네 자영업자들은 해봤자 뭐 전단지 돈 10만 원 쓰는 것도 힘들어요. 그 전단지도 뿌리는 것도 돈이거든요. 퍼널 자체가 일반 자영업자는 동네 주민, 유동인구, 이게 끝인데 슈카월드님은 유동인구 플러스 개인의 팬, 또 자기가 채널 홍보를 해서 더욱더 유입시킬 수 있는, 거기다 또 희소 가치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또 멀리서도 찾아올 수 있는, 우리가 성심당 빵도 그렇죠.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성심당 빵은 줄 서서 먹고 그러진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뭔가 상징이 돼가지고 그 희소성이 있다 보니까 대전만 가면은 무조건 성심당 빵을 사오잖아요. 근데 솔직히 빵 맛이 맛있어야 빵이지 뭐 얼마나 다르겠어요. 당연히 좀 더 맛있을 수는 있어요. 슈카님도 희소성 때문에도 퍼널이 일반 자영업자의 뭐 몇 배? 10배가 뭐야? 그게는 100배 퍼널이 커질 수가 있어요. 그럼 일반 자영업자 동네 유동인구 100명에서 1% 오는 거랑 그 슈카님의 개인의 팬과 기존 유동인구 또 채널 홍보에서 또 희소같이 그 인원 몇천 명, 몇만 명, 몇십만 명, 구독자 채널면 300만 명이니까 그거 한 뭐 1000만 명에서 1% 오는 거랑 차이가 틀리겠죠. 그리고 어느 정도 확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나는 최소한 몇 명은 이상을 오겠다. 그럼 몇 개 이상은 팔 수 있겠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그 객단가를 정할 수가 있어요. 참 이거를 얘기하자면 되게 복잡하고 길고 할 얘기가 되게 많아요. 우리가 임계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임계점. 어느 정도 지출 비용이 나가면은 그 이상부터는 수익이에요. 그러니까 자영업자들도 돈을 잘 번 사람은 잘 벌지만 근데 망하더라도 한순간에 망해요. 왜냐? 내가 지출 비용이 500만 원인데 800만 원을 벌면 300만 원 수익이고 또 1000만 원 벌면 500만 원 수익이에요. 근데 여기서 매출이 30%만 깎여도 수익이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30%면 그렇게 큰 것 같진 않지만 매출이 30%만 깎여도 내 수익은 0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영업은 현실적으로 생각보다 훨씬 빡빡해요. 그리고 그분들이 돈을 많이 번 것도 아니고, 많이 버는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 뭐 한 200에서 뭐 400만 원 벌면서 거의 다 버티다시피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투자를 많이 했는데 수익은 애매한 경우도 많고, 투자를 뭐 1, 2억 시켰는데 뭐 2, 300만 원 벌고 그러면 이걸 접을 수도 없고 애매한 상황이 많죠. 당연히 그 중에는 돈도 잘 벌고 권리금도 잘 받고 그거에 당하는 호구 자영업자 사장님도 있고 그거를 잘 이용하는 능력 있는 자영업자 사장님도 많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슈카님이 자영업자를 일부러 죽이려고 하거나 욕하려고 한 건 아니라고 봐요. 문제는 언론과 일부 소비자들이 단편적인 제목만 보고 선동하고 또 자영업자를 욕하고 또 한편으로서는 또 슈카를 자영업자 파기자로 또 몰아가는, 난 그런 게 좀 잘못됐다고 봐요. 그리고 사람들이 슈카빵이 싸서 사 먹었다고 또 착각을 하는데 전 그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슈카빵이 과연 990원이라서 줄을 선 걸까요? 아니면 슈카월드님이라서 줄을 선 걸까요? 근데 이 사태는 아까 위에서 얘기했듯이 지하철 1000원빵이나
한때 붐볐던 그 식빵 체인점들 보면 답은 명확해요. 가격만 싸다고 해서 줄 서는 일은 생기지 않아요. 슈카님이라는 유명 유튜버가 또 직접 실험한다는 스토리도 있고, 또 한정된 또 팝업 스토어라서 희소성도 있고, 그 줄 서는 사람들이 사회적 증거로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해야지라는 그런 심리 때문에 지금 이게 성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지하철빵도 방부제 없이 좋은 재료로 썼다고 해도 특별한 스토리나 화제성이 없으니까 금세 인기가 없잖아요. 아니, 사람들이 안 가잖아요. 이 차이를 제가 심리학적으로 정리하면 여러 가지 효과가 있어요. 유명인이 하니까 나도 하고 싶어지는 심리. 일단 슈카님이 유명한 유튜버고 여러 인플루언서들이 거기를 많이 찾아갔죠. 그러니까 일반 대중들도 나도 하고 싶다라는 그 밴드웨건 효과라는 게 있어요. 또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해야지라는 사회적 증거라는 그런 효과도 있고, 또 한정 기간에 팝업으로 실험한다고 하니까 다시 안 생길 수도 있다라는 그런 희소성도 있고, 슈카빵은 단순히 가격 경쟁이 아니라 브랜드 스토리 또 심리학이 모든 게 맞물려서 성공적으로 만들어진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사람들 심리는 원래 이기적이고 모순적인 건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더 크게 느꼈어요. 싸고 좋은 빵 생겼으면 맛있게 먹고 고마워하고, 그리고 그냥 멀리 가기 힘들면 동네 빵집 가서 또 사 먹으면 되는 거고, 거기가 비싸서 못 먹겠으면 그냥 조용히 다른 빵집 가서 먹으면 되는 건데, 참 사람들이 양면성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동안 자기가 뭔가 당한 것처럼 누군가 당했으면 누군가 폭리를 취해야 되는데 빵을 기존에 팔던 사람들이 폭리를 취한 것도 아니고, 참 이게 이기심과 근시안적인 사고가 되게 큰 것 같아요. 다른 걸 예를 들어도 우리가 배달 오토바이가 신호위반하고 과격하게 운전을 막 욕하면서, 근데 내가 시킨 배달 음식이 늦게 오면 또 그것도 욕하잖아요. 그러면 뭐 그 사람들은 빨리 달리라는 거야, 천천히 달리라는 거야. 참 애매하죠. 또 최저임금이나 내 월급은 오르길 바라면서 또 물가는 오르지 않길 바라고, 절대 그럴 수가 없죠. 모든 거는 사람이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건비가 오르고, 누군가가 그걸 옮겨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인건비고, 그러면 당연히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데, 참 이런 근시안적인 사고, 또 이기심, 환경도 마찬가지죠. 환경 지켜야 된다고 말하면서 플라스틱 사용하지 말라고, 근데 본인은 핸드폰이랑 자기가 갖고 있는 게 다 플라스틱이라는 걸 인지도 못하고 있고, 참 이런 거 보면 사람이 선하면서도 되게 이기적인 것 같아요. 이번 슈카빵 사태로 사람들의 소비 심리를 볼 수 있는 민낯 같았어요. 싸면 좋다 했다가도 금세 흥미를 잃고, 또 비싸면 욕하면서도 또 결국 사먹는 게 우리잖아요. 어쩌면 이번 사건이 빵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볼 거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운동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이런 인지 부조화를 많이 겪는 사람들은 이걸 가장 빠르게 경험하고 해결할 수 있는 게 좀 운동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가장 손실도 없고, 오히려 하면 할수록 내 몸이 이익이 되고. 우리가 다 착각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내 머릿속에 계획한 거하고 실제 하면은 엄청 달라요. 근데 운동을 해서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했는데 막상 못해. 오히려 남성이 여성보다도 못할 수도 있고 체력이 약할 수도 있어요. 그때 이제 인지 부조화가 오지만 아무런 데미지나 손실이 없어요. 오히려 더 건강해지고 체력도 올라가고 좋아지죠. 운동은 바로바로 피드백 받을 수 있어가지고 어떤 운동하든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바로바로 알 수가 있어요. 꾸준히 노력한 만큼 변하는 정직한 보상 경험은 운동 말고는 없다고 생각해요. 손해도 없고 내 부족함을 가장 솔직하게 알려주는 운동, 지금 바로 한번 시작해보세요.